안녕하세요. 전화투자자 주석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은 장이 열리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미국 장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차트도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들이 있었고 앞으로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까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려했던 거와 달리 지금 우리나라 연휴 내내 미국 증시는 다행히 반등을 좀 강하게 성공을 했어요. 보면은 이 나스닥 차트거든요. 금요일부터 이렇게 반등이 잘 나와주더니 월, 화, 수 3일 연속 이렇게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은 이따가 새벽에 봐야 되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추세로는 기술적 반등은 좀 잘 나와줬다. 기술적 반등은 반등이 생각보다 좀 세게 나와줘서 살짝 조정을 다시 받더라도 이렇게 바닥을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줄지 아니면 이런 쌍바닥의 흐름이 나와줄지 여기서 계속 버텨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와주면은 더더욱 강한 흐름이 나오겠죠. 안도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식의 흐름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당장 내일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스닥이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아마 좀 갭상승을 좀 세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물렸던 분들이 잘 회복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 간단하게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미국장에서도 특징들이 많이 있었는데 넷플릭스도 반등이 잘 나왔어요. 불과 어제장만 해도 한 7% 반등이 나와줬고 이때 한번 개파락을 20% 세게 했을 때 그리고 나서 좀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이런 갭을 메워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넷플릭스도 반등이 잘 나와줬고 다우지수도 밑꼬리를 이렇게 길게 여러 번 만들어주더니 그게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현재 잘 나오고 있는 상태. 이따가 한번 종목들을 체크를 할 텐데 경기 민감주들 뭐 항공주나 여행이나 뭐 이런 종목들도 괜찮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같이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항공 항공주들이 좀 차트들이 나쁘지가 않죠.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고 있어요. 이번에도 크게 하락을 할 때 나스닥의 기술주들은 다 저점을 뚫고 이렇게 이탈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경기 민감주, 이런 항공주나 여행주나 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오히려 저점을 올려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좀 있죠. 현재 오미크론이 많이 퍼지고는 있지만 사실상 중증이나 사망자는 줄어들고 있다. 결국에는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렇고 로블록스도 보기 전에 자, 이렇게 보잉도 마찬가지로 항공주로 이렇게 바닥을 여러 번 다지고 나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 전에 로블록스도 상대적으로 반등이 잘 나와줬지만 그동안 워낙 하락폭이 크니까 이 나와준 게 그렇게 커 보이진 않죠. 어쨌든 나스닥의 기술주들, 메타버스나 2차전지, 전기차 등등 좀 전반적으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애플도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여기까지 쭉 하락을 했었는데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비슷하게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것도 탄력적으로 애플이 반등이 좀 잘 나와줬고, 자, 여행주들 중에서도 카니발도 한 5% 정도 올랐길래 이것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흐름 마찬가지죠. 그리고 테슬라도 확실히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여러 가지 경기 민감주나 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로블록스나 테슬라를 봤을 때 추세가 다시 강하게 살리는 듯한 흐름은 아니에요. 그죠? 저점을 낮췄고 최소한의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만 나온 것 같다. 반면에 이런 경기 민감주들은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켜주고 추세를 살리는 듯한 흐름. 애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반도체죠. 반도체 주들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점을 잠깐 이탈했으나 다시 금방 살려주는. 그러니까 딱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임주나 전기차나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완전히 살린다기보다는 저점은 낮추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와줬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애플 같은 반도체주들을 보면은 반등이 좀 세게 나와서 오히려 기존의 추세를 거의 비슷하게 살리는 듯한 좀 강한 흐름이 나와줬다.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을 봤을 때 좀 더 버티는 듯한 흐름이 나와준다.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점을 올리는 듯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우린 여기에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식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은가에 대해서 한번 계속 공부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특징이 일단은 좀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100달러로 가네 마네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는데 이 80달러 후반대에서 지금 계속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변수로 일단은 봐야 되겠지만 안 좋은 악재라기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어떻게 보면 유가로도 반영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까지 다시 가볍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요 원달러예요. 그나마 미국장이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그 전에는 거의 1200
10원대에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살짝 불안 요소지만 뭐 북한이 연일 도발을 하는 것도 뭐 있겠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불안정 때문에 좀 환율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의 테이퍼링에 따라서 당연히 달러 회수가 되면서 환율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다른 조건들은 나쁘진 않은데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환율이 1200원대 위에서 놀고 있는 듯한 거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 투자 심리적으로든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지 않을 수는 있어서 그 부분까지 좀 환율은 아직 중립, 잘 모르겠다. 왜 이렇게 1200원대에서 유지를 하는지, 급하게 1190원대까지 한 번에 좀 빠지는 듯한 흐름이 좀 나와주면은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또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를 했고, 자, 우리나라 증시 한번 이거를 기반으로 간단하게 이따가 뭐 여행주도 체크를 하겠지만 그 전에도 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들을 또 봐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핫하게 이슈가 됐던 게 진단키트 주들이었어요. 저번주 금요일날 휴마시스가 상한가를 강하게 만들어줬는데, 그 이유가 확진자가 오미크론 확산을 많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PCR 검사를 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고위험군 대상으로만 PCR 검사 위주로 시작을 하고, 그 외에는 좀 자가 검사 키트로 좀 활용을 하는 쪽으로 지난달 말부터 좀 도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자가진단 키트가 지금 거의 품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이렇게 자가진단 키트를 팔고 있는 휴마시스나 뭐 SD 바이오센서나 기타 다른 종목들도 가치의 투자 심리에 의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휴마시스는 거의 이렇게 신고가를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좀 거래대금과 앞으로 오미크론 확진자가 오늘자로 벌써 2만 명이 돌파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연휴 이후로도 급증을 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이게 뭐 중증으로 가진 않지만 자가진단으로 스스로 검사하려고 하는 수요는 당분간은 계속 증가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부분 진단키트 쪽은 추세적인 엄청난 상승보다는 위아래 좀 변동성이 크는 그런 테마성의 흐름이 계속 당분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휴마시스가 이렇게 대장격으로 많이 움직여줬고, 실제로 자가진단 키트를 많이 팔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SD 바이오인데, 회사가 좀 무겁다 보니까 저렇게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냐면 시가총액이 6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뭐 많이 팔릴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7%대 금요일날 강한 반등이 나와줬다. 그 외에 키트로 관련해서 잘 간 게 바이오스마트가 있죠. 바이오스마트도 이때 상한가로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더니 전고점을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더니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액세스바이오도 저점 구간에서는 좀 반등이 나와줬는데 실제적으로 매출이 많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같이 진단키트 테마로 그냥 심리가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랩지노미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는 대장격으로는 휴마시스, 그 다음에 실제로 수혜가 보는 게 휴마시스, SD바이오 센서, 바이오스마트도 잘은 모르겠어요. 얘도 아마 테마성으로 일단 심리가 몰린 것 같은데, 일단 요렇게 좀 휴마시스, SD바이오 센서, 스마트 바이오 정도까지는 조금 볼 것 같고, 그 외에는 그냥 같이 묶어서 한번 흐름을 좀 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투자 심리가 이번에 뭐 갈 돈이 없었는지 좀 치료제 쪽으로 좀 돈이 몰렸었어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이제 슬슬 올해도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임상 소식이라던가 기대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올랐던 뭐 일동제약도 있었지만 그 외의 종목들도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일동제약도 최근에 추세가 꺾이는 듯 했으나 다시 저항대 부분까지 올려놨죠. 이 종목은 일본의 시오노기 제약과 함께 좀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은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제를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현대바이오도 있고, 현대바이오도 이번에 이제 1상을 끝내고 지난 21일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상 계획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상에 대한 승인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뭐 진행 중간에 결과 발표에 따라서 좀 심리가 움직일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저점은 좀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치료제에 대한 투자 심리가 한번 몰리면은 같이 움직일 만한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리더스도 좀 올랐는데, 이 종목은 다이렉트로 좀 공략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긴 해요. 왜냐면 일단 이 종목도 이슈는 치료제가 있었고, 그 외에도 뭐 약간의 뭐 백신에 대한 이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테마성으로 흐름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도 이 종목도 좀 공격적으로 이렇게 타이트하게 잡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종목이
지금 이격이 좀 벌어져서 한번 무너지면 또 크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치료제 섹터랑 같이 넣어서 보고는 있고, SV 인베스트먼트도 이뮨메드 관련주로 가고 있죠. 이뮨메드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는데, 자, 이뮨메드가 지난해부터 임상 코로나 치료제 임상 2상을 실시를 해서 최근에 뭐 이탈리아, 러시아 임상 뭐 여러 가지 등 다 뭐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결과, 임상 2상 결과나 여러 가지 이런 거에 대한 결과를 앞두고 글로벌 임상 3상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에 좀 최근에 수급이 들어온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이슈들은 계속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 심리에 따라서 움직일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갭상승 띄우고 음봉이 나와주고 갭상승 음봉 나와주고 갭상승 음봉 나와주고 여러 번 나오고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갭 띄우고 매물 소화하면서 일종의 좀 매집의 형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저점을 이렇게 높여주는 흐름이 잘 나와주면은 다시 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 한번 보면서 지켜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진단키트 치료제 쪽이 조금 저번 주까지도 잘 돌았던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시장 상황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쪽에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잘 나왔잖아요. 반등이 잘 나왔으니까 기존에 주도주였는데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로봇주들과 자율주행 쪽도 있고 게임주도 있는데, 게임주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쪽도 다시 아까 미국장에서 체크했듯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로봇주 먼저 보자면은 기존의 주도주였다가 쭉 빠졌던 종목이 로보티즈, 로봇주 중에서도 좀 강했었죠. 그래서 요런 61선 부분까지 빠져줬다가 금요일날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요런 섹터도 충분히 2월달도 다음 달까지도 계속 관심있게 흐름이 좀 추세를 살리는지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저점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로봇 섹터이지 않을까. 로봇 섹터도 올해 로봇이랑 자율주행 쪽은 아마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도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로보티즈, 로보스타도 이렇게 저점을 좀 올려주는 흐름이 버텨준다면은 추후에 다시 슈팅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에브리봇도 있고 다 차트 흐름 비슷하죠. 그래서 이번에 시장 하락을 하면서 다들 이렇게 크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시장이 좀 살아나 주고 하다 보면은, 아니면은 좀 여기서 저점을 다지는 듯한 좀 기간 조정만 나와줘도 좀 괜찮은 그 이후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진 로봇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도 꺼진 부도 다시 보자 라는 느낌으로 잘 횡보하고 버텨주는지 이거를 한번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쪽도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잘 들어왔던 게, 그 중에 하나도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는데 이 종목도 이렇게 다시 반등이 잘 나와줬고, 요 라인에서 바닥을 다져주면서 흐름을 유지하는지, 그러면은 충분히 6월, 3월에도 원자먼트 슈팅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차트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텔레칩스도 이번에 시장이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잘 버텨주는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이 종목도 한번 지켜볼 만한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포뱅크가 자율주행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 종목도 시장이 꺾이면서 좀 조정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조정이 나와줬고, 이 종목도 충분히 개수적 반등 구간을 조금 노릴 만한 자율주행이 조금 더 다시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올라갈 것 같고, 그나마 악재는 잠깐 나온 게,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결함으로 뭐 오류 때문에 뭐 리콜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자율주행성이 좀 더 빠져준다면은 좀 그거를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스앤 미디어도 마찬가지. 다 차트들의 흐름이 비슷하죠. 이런 구간들이 다 비슷해요. 칩스앤 미디어까지 간단하게 체크를 하고, 게임주도 많이 빠졌어요. 게임주 특히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펄어비스도 굉장히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거의 한 30% 이상, 고점 대비 한 35% 정도 좀 빠진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도 일단은 좀 검은 사막이 연기가 되면서, 중국 출시가 연기가 되면서 이제 좀 빠진 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대작들이, 붉은 사막과 도깨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점 기회를 이런 구간을 좀 잘 노린다면은 좀 중장기 투자로도 좀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일단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도 마찬가지. 이 종목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저점 구간을 좀 주면은 이런 종목들도 아직 올해도 NFT 관련해서 분명히 좀 잊을만 하면은 또 관심을 받을 거기 때문에 좀 저점을 노리는 전략으로, 컴투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벌써 요 구간까지 다 빠져줬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까지 빠져준다면은 좀 노려볼 만한 종목. 위메이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앞서서 보여드린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타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고, 넷마블은 이번에 좀 새롭게 신작 그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여러 가지 그 게임이 기대되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몇몇 게임들은 여전히 그냥 양산형의 확률이 높지만 그래도 모드의 마블 같은 경우에는 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플레이 투 언을 적용해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런 식의 형태를 좀 개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동안에 많이 계속 지루하게 행보를 한 만큼 저점을 올려주는 차트의 추세를 살리는 듯한 흐름이 나와준다면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여기까지 과대 낙폭주들,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쪽도 좀 수급이 다시 들어올 만한 여지는 있다 까지 체크를 했고, 자, 경기 민감주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역시 뭐 항공주, 여행주가 있죠. 그 중에서 대한항공을 보면은, 자, 마찬가지 우리 앞서서 본 미국장에서도 이런 항공주들이 저점을 올리는 듯한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대한항공도 이렇게 저점을 좀 올리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쌍바닥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금요일날 반등이 좀 세게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오미크론이 2만 가고 있고 뭐 10만도 간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감기처럼, 하나의 감기처럼 서서히 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게 하나의 감기처럼 되게 된다면 이제 여행도 이전처럼 우리는 경기를 재개를 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주식시장을 좀 빠르게 반영을 하죠. 보통 6개월에서 1년은 빠르게 반영을 하니까 그 부분이 조금 반영되고 있다. 일단 오미크론이 이렇게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데 사망률이나 중증도는 좀 낮아지고 있다가 오히려 좋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도 저점은 살짝 낮춰주긴 했지만 이렇게 버텨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자, 여행주 중에서 또 가벼운 종목들은 이런 노랑풍선이 있죠. 노랑풍선은 이번에 저점도 마찬가지로 살짝 깨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바로 회복하는 모습,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참 좋은 여행, 이 종목도 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여행주 중에서 소형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을 올려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파라다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경기 민감주를 체크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데, 가볍게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종목들은 사실 우리가 이 연휴 기간 동안에 많이 하락을 한 게 좀 회복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반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좀 매매할 종목들이, 아마 연휴 기간이 없었다면 매매할 종목들이 이미 조금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아직 저번 주까지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할 종목들이 많이는 없어요. 그죠? 앞으로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된다면 서서히 테마성이든 아마 새로운 주도주든 이제 매매할 종목들이 섹터군과 함께 개별주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다음 주까지 흐름을 좀 보면서 주도주들이나 매매할 종목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도 늦진 않으니까 바로 공격적으로 막 달려들기보다는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그전처럼 공포를 가지고 대할 필요는 없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종목들이 이제 판이 많이 깔릴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판이 깔리고 돈이 몰리는지 이거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목, 금과 다음 주 초까지는 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어떻게 또 시장이 변하는지, 어디에 수급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